네, 반갑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들 좀 알아볼 건데요.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 셀트리온 두 종목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 특징주 쪽으로는 삼성중공업과 일양약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이슈, 테마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될 수 있는 종목들은 HLB와 대한항공인데요. 어떠한 뉴스와 이슈가 있었는지, 또 거래량은 왜 이렇게 많이 터졌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이들 검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좀 보시면은요, 최근에 좀 일이 많이 있었죠? 네, 변화의 어떤 포인트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온 배경에는 앞으로 뭐 향후 기대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경제 회복,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기대를 걸어도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쪽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이 매수를 좀 많이 해준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를 또 알아본다라면 금융투자 쪽이 최근에 계속 레버리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레버리지가 일단 올라가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 부양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뭐 실질적으로 더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을 것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약간은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직전 저항대, 매물대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렇게 은근슬쩍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과매수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킨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요, 이 심리지표가 과매수 국면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조심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뭐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은 보통은 그래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대변하는 이런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뭔가 변곡점이 들어가려고 할 때 대부분 적중률이 조금 높은 편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과매수 국면이라면은 초기 국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과매수다 해가지고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참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헤어져! 이런다고 헤어지겠습니까? 더 그냥 말리면 말릴수록 더 그냥 불타오르겠죠? 네. 우리 영숙이랑 헤어질 수 없어! 뭐 이런 거.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제 호재성 재료나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뭐 아무리 경고를 하고 뭐 변동성을 아래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뭐 차익 실현에 들어가도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과매수가 들어가면 오래 가지 못해요. 보통은 이제 이 과매수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재미없어 라는 이야기들,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그래도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깨뜨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55,000원대죠. 55,500원대.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죠. 5만원도 못했었던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오르겠네? 빙고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경기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뭐 환율이 내려갔다거나 뭔가 외국인들이 뜯어먹을 만한 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네. 경기 동향은 어떻게 될까?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도 끝났죠. 그리고 백신 치료제, 물론 이제 연말 즈음에나 돼야지, 또는 뭐 늦으면 이제 내년 초쯤이나 돼야지 많이 풀리게 하겠습니다만, 경제 활동이 일단 재개가 되고요. 막 확산이 되던 그런 최악의 상황이 지나갑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면서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완전히 뭉개져 있었던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이 지금 현재 뭐 미국이든 아니면 우리나라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제 단기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골든크로스 넘겨놓고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시점에서는요, 따라가시는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정이 옆으로 들어가든 아래로 떨어지든지 간에 무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냥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도 되긴 되는데, 그냥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조정을 좀 하고 넘어가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본다라면,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포지션들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시장도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단기적이라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에서는요. 삼성전자라는 것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달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 된다면 일단 이번에 지금 월 초니까는요. 월 말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거나 뭔가 기대감을 통해서 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홀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적 조정을 받더라도 별 문제 없다라면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적 대응에서의 부분이라면 지금은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주시거나 지금이 너무 빨라라고 생각되신다면 5일 이동평균선 있죠?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는 시점으로 종가 기준 이탈입니다. 종가 기준 이탈하는 시점으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대기 탔다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신고가 또 나오는 모습입니다. 워낙 힘이 셌고요. 지금 단기 급등 이후에 특별한 조정 없이 횡보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힘이 원체 세기 때문에 종목들을 가지고서 그냥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관점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추세가 바뀌고 있었다고 그랬죠. 추세가 바뀌는 자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2019년도 후반까지는 뭐였어요? 계속 매도 관점만 드렸었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안 빠지고 있어요. 홀딩 전략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비슷했을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포지션에서 지금 상승이 전환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매수는 어디서 했어야 될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눌림목이죠. 눌림목 자리가 나타나면서 매수가 되는 포인트고요. 지금까지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큰 동향 속에서의 포지션을 잘 보고 넘어가신다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 어디서 돌릴 것인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문제는 이제 요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당시로 가도 살 수 있겠니?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로 오더라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 하나만 잘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 선 하나에 대한 그 기본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꼭 한번 보시고 선 긋기 연습을 좀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변곡점 잡는 데는 선 긋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곡점이 들어갈 때 당장 언제 갈지 몰라.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겠죠. 지금은 또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아직은 끝이 없어요. 네. 음봉이 크게 떨어졌다거나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상승 기조 조금 더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대신에 여기도 RSI 지표가 지금 80까지 넘어갔습니다.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만간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심리적으로 너무 팽배하게 들어가게 되면 반대적인 그런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단기 급등 형태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뭐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위치, 조금 더 하방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때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매수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경고를 좀 해드렸죠. 근데 그 경고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랐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RSI 지표가 과매수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윗꼬리와 음봉, 그 다음에 추가 하락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주가는 추가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잘 버티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즉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갭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 갭일 수도 있고 돌파 갭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갭이라는 부분을 지켜주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사실 이제 뭐 수급적인 동향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카타르선 수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올라간 부분을 노리고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번에 조정이 조금 나오게 되면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기준 역시 또 잡습니다. 네, 그래서 6,300원쯤 될 것 같은데 5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시점을 잡아서 이탈 시 매도한다, 이 생각하시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경기 부양에 따른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경기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고 해운업이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그 조선 발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카타르 쪽에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만 그냥 빨아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준비 과정들을 이제 이 차트에 좀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55,000원까지 저점 지지를 잡아주고 한 차례 흔들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데리고 가자, 그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공업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탑픽은 삼성중공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요,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상한가예요. 네, 상한가. 상한가에서 조금 밀렸네요. 20%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뉴스 종합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오른 거예요? 딱 보면 이제 뭐 치료제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오르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항암제 슈펙트. 이 항암제 슈펙트가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6월 안에 진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치료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게 되냐면요, 임상 3상이 끝나고 나면 일단 상품화가 되고 다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글쎄, 이 한두 기업들 정도? 그리고 이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독점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은 효과들이 이끌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상 대기 중인 기업만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 차익 실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로 마감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현재 시점이
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네, 참고하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호가 단위 잠깐만 볼게요. 호가창 보시면은 네, 그냥 그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수 쪽이 훨씬 많죠? 호가를 볼 때 매수 쪽이 훨씬 많으면 일단은 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음봉 떨어져 가지고요, 금요일 종가를 훼손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최종적인 지지 라인 때는 5만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겠다 이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위험하지 않고요. 아직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상투권 단기 고점대에 많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테마주 특징주 쪽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HLB 봐야 되겠죠. HLB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뭐 좋은 분위기 물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HLB 쪽에서는 세계 최대 운용사죠. 블랙락이 이제 5% 보유 신고 공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월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었던 배경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뭐 일단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점 지난번에 그 2019년도에 고점을 찍은 시점에서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된 모습이라 완만한 곡선의 이런 그 상승 흐름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완만한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선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의 지지선은 10만원에서 95,000원 정도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 계속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지지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조금 더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 기준선이 또 조금 같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단기적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왔어요. 뭐 양봉이 붙기는 했습니다만은 희마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조정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 양봉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변수가 조금 잡아먹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난 5월에 있었던 거나 4월에 있었던 그런 단기 급등 이후 조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해결을 해보시는 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추가 하락 시에 매도 의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라고 한다면 이제 목요일 종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요일 종가가 여기 딱 걸쳐진 자리 114,500원입니다. 그래서 114,500원이 이탈되면 차익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서 상황 보고 다시 재매수하실 수 있는 관점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대한항공도 알아봐야 되겠죠. 요즘에 좀 시끌시끌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네, 2차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바쁘기도 한데요. 오늘은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그 중국 쪽에서 지금 여객선, 국제선 여객기 운행을 허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행기들이 또 많아진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그쪽으로 쭉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네, 이런 그 운임료라든지 그 다음에 승객들이 늘어남에 따른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는 국적기 이용자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적기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또 고민해보고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건 좋은 소식인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네, 지금 그 중국 쪽에서 그 근원지였잖아요. 근원지인 중국 쪽에서 그 외국계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 있어라고 판단을 내리게끔 해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뻥이라도 즐거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 싸움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외부적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5일선의 근처
붙여가지고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수하신다면 18,900원 아래쪽으로 매수를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얻어 맞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다시 사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다려 보셔도 괜찮겠고요. 뭐 이미 비중을 꽉 채워갖고 부담되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만 그대로 유지하셔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세는 돌고 도는 것이라 이 대한항공의 차례가 또다시 한번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대한항공 홀딩, 그 다음에 매수는 조금 깎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요. 오늘 종목 진단은요, 이렇게 6종목,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됐었기를 바라고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취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 효자손이 어딘지 알려주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차트들을 잘 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구나, 아, 저건 저렇게구나, 아, 이렇게 움직여야지 맞는 거구나, 이런 식의 판단들을 조금 많이 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네, 이 종목 진단 방송을 통해서 차트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